여러분, 요즘 한숨이 늘어나고 숨쉬기가 좀 답답하거나 하진 않으신가요? 단순히 기분 탓만은 아닐 겁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공영방송, 각종 언론 신문사 등 모든 기관들은 통제가 되는데 유일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바로 SNS와 유튜브 방송이죠. 거대한 성벽이 대한민국을 촘촘히 에워싼 것도 모자라 이제는 여러분의 손에 든 스마트폰, 그 마지막 숨구멍인 유튜브라는 실개천까지 시멘트로 들이부어 완전히 질식시키기로 결정했거든요. 눈엣 가시처럼 느껴진 유튜브 방송을 법으로 막는 일명 입틀막법이 개정되어 여러분 앞에 2026년 7월 5일 시행됩니다. 민주당 주도로 단독 통과시켜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보통신망법과 언론중재법, 이 쌍둥이 자물쇠가 우리 목줄에 채워지는 순간 여러분의 전 재산은 정보가 차단된 깜깜이 방에 갇힌 채 위험에 처할 준비를 마칠 겁니다. 이건 단순히 가짜뉴스를 잡겠다는 정의로운 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신뢰 자산을 위협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제한해서 정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잠재적 문제의 마지막 퍼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2026년 7월 5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여느 때처럼 스마트폰을 열어 경제 뉴스를 확인하겠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대한민국 디스카운트라는 소문이 어젯밤 커뮤니티에 돌았는데 오늘 아침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에는 대한민국 수출 역대 최고치 경신, 환율 안정세 진입 같은 핑크빛 기사만 가득합니다. 어젯밤 당신이 봤던 그 위험 경고 글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글을 올린 분석가의 계정은 허위사실 유포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침묵의 아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들은 단순한 가짜뉴스 방지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비행기를 조종하는 여러분의 계기판을 정부가 강제로 끄고 대신 가짜 화면을 띄울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아는 디지털 하이제킹 사건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5일 대한민국 자유경제의 심장에 재갈이 물리는 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앞으로 이 법안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지갑을 실시간으로 위협하는지 그 소름 돋는 메커니즘을 현미경으로 확대하고 내시경으로 깊은 속내까지 들여다보며 디테일한 해부까지 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어느 정도로 위험에 처해 있는지, 이 법안들이 여러분의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위협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깜깜이 도박장으로 어떻게 밀어넣는지에 대해 정보부도의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제발 부탁드려요. 먼저 이 법이 대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언론중재법, 이름만 들어보면 뭔가 정의로운 법처럼 느껴집니다. 아래 주체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가짜뉴스 근절과 언론개혁이라는 명분으로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7월 5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분에 젖어 있을 때 우리의 입을 틀어막는 자물쇠는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주로 SNS, 유튜브, 커뮤니티 등 온라인 플랫폼 중심이며 언론중재법은 신문, 방송 등 정식 언론사의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취지는 좋습니다. 가짜뉴스를 근절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목적이 맞을까요? 이제부터 검은 가면 뒤에 숨어있는 그 민낯을 본격적으로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을 가린 비행사의 공포를 아시나요? 비행기가 구름 속을 날 때 조종사는 오직 계기판의 숫자만 믿고 비행합니다. 그런데 그 계기판이 고장나서 추락하고 있는데도 고도가 정상입니다 라는 잘못된 정보를 믿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바로 그 고장난, 조작된 계기판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이에요. 기자가 국가부채의 위험성이나 대기업의 부도 위기를 취재해서 올리려고 하면 정부나 관련 기관이 이거 허위 사실이다 라고 주장하는 순간 해당 언론사는 매출의 수십 배를 배상해야 할 위기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더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이건 여러분과 저의 입을 직접 꿰매는 법이거든요. 기존엔 인터넷 게시판이나 단톡방에서 자유롭게 경제지표를 분석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허위 조작 정보라는 모호한 정의 하나로 여러분의 모든 포스팅을 검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은행 업무가 마비될 것 같다라는 우려 섞인 글을 올렸다고 치죠. 정부가 이걸 금융시장 교란으로 규정하면 당신의 글은 1초 만에 강제 삭제되고 당신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민주당은 이 법이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어요. 경제가 무너지는 소리를 가짜뉴스로 덮어서 정권의 실책을 숨기고 국민들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통제를 하려는 치밀한 설계 중에 한 부분인 거죠. 삼권 분립이 실종된 대한민국에서 이제 언론이라는 마지막 파수꾼마저 사슬에 묶으려 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권력은 반드시 여러분의 통장 잔고부터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차단된 시장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자본의 대탈출입니다. 외국인 큰손 투자자들은 절대 바보가 아니에요. 정보가 투명하지 않은 나라는 언제든지 내 돈을 뺏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들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달러를 들고 한국을 떠날 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고 환율은 2,000원을 향해 폭격기처럼 솟구치겠죠. 여러분의 아파트 가격이 10억, 20억이면 뭐합니까? 그 가치를 보증해줄 국가의 신용이 정보 통제로 땅에 떨어지는 순간 그 아파트는 팔리지 않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될 뿐입니다. 실제로 2026년 7월 5일 이후 대한민국 기업들은 이제 국내에서 사업하는 것을 사선에 서는 것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기업 이미지가 박살나고 언론의 실적 악화 기사만 나와도 허위 사실이라며 서로 고소고발을 일삼는 아수라장이 펼쳐질 테니까요. 이건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 생태계 자체가 뿌리채 썩어버리는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이 정부의 장벽이 우리 일상을 어떻게 위협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시장 경제의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신뢰입니다. 내가 물건을 사고 팔 때 상대방이 제공하는 정보가 진짜라는 믿음 말이죠. 그런데 국가가 법으로 그 정보를 걸러내기 시작하면 시장은 단숨에 마비가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공시정보보다 정부의 필터링된 발표를 먼저 믿어야 한다면 누가 그 시장에 피땀 흘린 돈을 넣겠습니까? 결국 개미들은 정보의 쓰레기통에서 헤매다가 정보가 넘쳐나는 세력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먹고 배탈이 났어요. 그 사실을 접한 기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유통했다고 뉴스에 보도를 합니다. 근데 식품업계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가짜뉴스라며 삭제되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사실을 접하지 못한 국민들은 그 썩은 우유를 우리 아이에게 먹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7월 5일 이후의 대한민국 경제가 바로 이 썩은 우유를 국민에게 강제로 먹이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경제 지표의 유통기한은 다 됐는데 정부는 신선하다고만 외칠 것이고 그 반대 목소리는 전부 감옥에 보내는 사태가 일어나겠죠.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독재 정권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독재 정권이 아니지 않냐고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초석을 다지며 법안들을 개정하고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오는 법안마다 그 속내와 깊이를 들여다보면 정말 스릴러 공포 영화가 따로 없을 정도니까요. 이게 왜 무서운 지점이냐면요. 정보가 통제되면 여러분은 도망갈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 때 대한민국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당했습니까? 국가가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최소한 나중에라도 비판할 자유가 있었죠. 하지만 2026년 7월 5일 이후에는 그 거짓말을 비판하는 것조차 국가 신용훼손이라는 죄목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눈을 뜬 채로 고사장에 끌려가는 양떼가 되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마주할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국방비 미지급 사태나 방산기업들의 절규 같은 소식들이 7월 5일 이후에는 아예 뉴스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안보부도의 경고음이 울려도 언론은 방산 수출 대박이라는 기사만 쏟아내고 여러분들은 군인들이 총 대신 3단봉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평화로운 주말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 평화의 대가는 결국 여러분의 전 재산과 국가의 존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밖으로는 북한의 위협과 글로벌 자원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안에서는 모든 게 괜찮다는 가짜 뉴스만 소비하며 잠들어 있는 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손에 쥐어진 몇십만 원의 지원금이 과연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 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불길 속에 던져진 종이 조각처럼 순식간에 타버릴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텅 빈 나라의 곳간과 입이 막힌 채 눈물만 흘리는 국민들 뿐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무시무시할 거예요. 이 개정안의 진짜 무서운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공포의 족쇄입니다. 이제 언론사는 경제 위기의 신호를 보도할 때 사실관계를 100% 입증하지 못하면 회사에 존폐가 걸린 배상금을 기존보다 5배나 더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라는 게 원래 불확실성 속에서 경고를 보내는 게 본질 아닙니까? 위기가 올 것 같다라는 경고등을 켜야 하는데 위기가 왔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 못하면 손해배상 5배를 물리고 드럼통에 넣겠다고 협박하면 어떤 언론사가 입을 열겠습니까? 결국 세상은 영하 10도로 얼어붙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뉴스 속 온도계는 영원히 따뜻한 25도에 고정되는 겁니다. 이게 왜 여러분의 아파트까지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자고로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내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온다거나 지하철 노선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가격은 즉시 폭락하죠. 그런데 7월 5일 이후에는 이런 악재들이 가짜뉴스로 분류되어 보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설사나 지자체가 그건 확정된 게 아니니 허위 사실이다 라고 우기면 기사는 사라집니다. 결국 모든 게 확정되고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가 눈앞에서 지어지기 시작해야 여러분의 아파트 가치가 반토막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고장난 온도계만 보며 안심하고 있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쥐도 새도 모르게 얼어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전입니다. 실제로 정보가 통제된 국가들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바로 자산 가격의 착시 현상입니다. 겉으로는 가격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거래는 실종되고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유령 자산이 되는 거죠. 이때 가장 먼저 돈을 빼나가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정보를 독점한 권력자들과 그들의 카르텔입니다. 그들은 성능 좋은 온도계로 지금이 몇 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들이 조용히 자산을 달러로 바꿔 해외로 빼돌리는 동안 뉴스만 믿고 있던 평범한 국민들은 무너지는 둑을 몸으로 막다가 수장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더 오싹한 지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가져올 디지털 블랙아웃입니다. 민주당은 이 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허위 조작 정보를 실시간으로 삭제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만약 삭제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수 %를 과징금으로 때립니다.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이 리스크를 감당할까요? 그들은 귀찮은 법적 공방에 휘말리느니 그냥 한국 유저들이 올리는 경제 분석이나 정부 비판 영상을 알고리즘에서 완전히 배제하거나 한국 내 접속을 제한해버릴 겁니다. 정보의 혈관이 막히면 경제는 썩기 시작해요. 자본주의의 심장은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인데 이걸 국가가 인위적으로 막는 순간 대한민국은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정신이라면 정보가 불투명한 나라에 돈을 맡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원 하나 없는 나라예요. 오직 인적 자원과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자유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생존 줄인 정보를 스스로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눈을 가리고 무전기로 알려주는 대로만 총을 쏴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군이 바로 앞까지 왔는데 무전기에서는 적군이 멀리 있으니 안심하고 전진하라는 소리만 나온다면 그 군대는 어떻게 될까요?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시면의 구간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제발 부탁드려요. 추후에 이 영상이 삭제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속에서도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적어도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만큼은 눈뜬 장님이 되어 재산을 잃지 않길 바라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은 제가 큰 소리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스피커가 됩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7월 5일 이후에 벌어질 일은 단순히 뉴스가 안 나오는 수준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자산을 갉아먹는 가스라이팅 기계로 변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보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가짜뉴스를 걸러내지 못하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되어 있죠. 그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은 자기네 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AI 보안관을 모든 단톡방에 배치하게 될 겁니다. 진짜 공포스러운 건 이 데이터가 은행권과 공유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단톡방에서 지금 환율이 심상치 않으니 달러를 사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고 해보죠. 정부는 이걸 시장 교란, 가짜 뉴스로 낙인 찍습니다. 그러면 플랫폼사는 이 기록을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에 넘기게 되고 은행은 법적 리스크가 있는 고객이라며 여러분의 대출 연장을 거부하거나 금리를 확 올려버릴 수 있게 됩니다. 형 한 방 쏘지 않고도 여러분의 경제적 팔다리를 완전히 잘라버리는 거죠. 내 돈을 어떻게 굴릴지 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조차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 지점이냐면요. 이 법을 주도한 권력자들이 노리는 건 결국 국민들이 자기 검열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런 글 올렸다가 계좌 동결되는 거 아니야? 내 아파트 대출 안 넣으면 어쩌지? 이런 공포가 우리 뇌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입을 닫으면 시장의 정보는 오염됩니다.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서로 경고해주지 못하고 각자 도생조차 불가능한 깜깜이 상태에서 다 같이 벼랑 끝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걸 클린 인터넷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경제적 공동묘지를 만드는 작업에 다름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건설사가 부도 위기라는 소문이 돕니다. 예전 같으면 기자들이 현장을 취재하고 재무제표를 파헤쳐서 경고 기사를 냈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 기사가 나오자마자 건설사가 언론중재법을 들이밀며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굴복하고 기사를 내리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은 뉴스 보니까 멀쩡하네 하면서 그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 기업은 파산하고 여러분의 돈은 공중분해가 되는 겁니다. 국가가 법으로 기업의 사기 행위를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에요.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언론 통제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자가 기업의 비리를 취재하려고 해도 그 기업이 우리 주가 떨어지면 너희 신문사 문 닫게 하겠다며 언론중재법을 들이밀면 기사는 킬됩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단지 밑에 싱크홀 위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도 건설사가 아직 확정 안 됐으니 가짜뉴스다 라고 우기면 여러분은 그 사실을 집이 무너질 때까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민주당은 이 법이 언론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으로부터 알 권리와 진실을 선택할 권리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맛집을 고를 때도 리뷰를 보고 고르는데 내 전 재산이 걸린 경제적 결정을 내릴 때 국가가 필터링한 정보만 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이건 국민을 성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하는 가축으로 보는 처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눈을 가리고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양떼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보의 장벽을 뚫고 진실을 찾아내 내 자산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인지 말이죠. 2026년 7월 5일 그날은 대한민국 경제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는 운명의 날이 될 겁니다. 정보가 통제되고 내비게이션이 조작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 재산을 지키고 이 거대한 파도를 넘어가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재테크 기법이 아니라 2026년 7월 5일 이후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족쇄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프로토콜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텔스 함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적의 레이더망에는 잡히지 않으면서 목적지까지 조용히 이동하는 배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산도 스텔스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가 여러분의 정보를 통제하고 단톡방의 대화 하나까지 검열하며 경제적 압박을 가할 때 레이더망 밖에서 안전하게 숨겨진 자산만이 여러분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거든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환상은 설마 내 돈을 국가가 마음대로 하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입니다. 이미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여러분의 디지털 발자국은 국가의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역시 자산의 탈국산화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구멍난 지붕 아래서 바가지를 들고 물을 퍼낼 게 아니라 아예 비가 새지 않는 튼튼한 옆집으로 짐을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옆집이란 바로 미국과 일본 같은 자유진영의 기축 통화 자산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을 악마화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그들은 입으로는 반미 반의를 외치면서 자신들은 일본 여행 가고 자식들은 미국으로 유학 보내며 자기 돈은 달러로 바꿔놓는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자유가 보장된 나라의 자산만이 진짜 내 돈이라는 걸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7월 5일 이후 대한민국 원화는 정보의 장벽 안에 갇힌 폐쇄적인 화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가 투명하지 않은 화폐는 시장에서 가치를 잃게 마련이죠. 어제 올린 영상 이란 편에서도 여러 번 강조하며 말했던 부분입니다. 이란 사태는 이제 곧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실제 일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이 정치권의 입맛에 맞춘 법안 몇 개 때문에 가치가 깎여나가야 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보가 통제된 나라에서 정부가 마지막에 꺼내는 카드가 뭐일지 혹시 추측이 되시나요? 바로 강제 저축이나 국채 강제 매입 같은 정책들일 겁니다. 국가 경제가 어려우니 IMF 때처럼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겠죠. 언론은 하루 종일 애국심을 자극하는 기사를 쏟아낼 거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가짜뉴스나 반국가 세력으로 몰려 형사처벌로 이어질 겁니다. 이때 여러분의 자산이 모두 국내 은행 계좌의 숫자로만 존재한다면 국가가 버튼 하나 누르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돈은 국가의 것이 됩니다.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역사에서 정보를 통제하고 삼권 분립을 무너뜨린 모든 정권이 마지막에 걸어갔던 길입니다. 여러분의 아파트가 20억이면 뭐합니까? 정부가 공익을 위해 이 지역의 매매를 한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하고 언론이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정의로운 결단이라고 찬양하면 여러분은 가격만 20억인 가치 없는 영원짜리 콘크리트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7월 5일 이후 대한민국 뉴스에서 들려주는 소식은 웬만하면 안 듣는 게 좋아요. 그건 정보가 아니라 소음이자 최면제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정보가 완전히 차단된 아수라장 속에서도 상위 1%의 부자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런 혼란을 부의 대물림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이용하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 투명한 유리병 속의 메뚜기 이야기를 아시나요? 메뚜기를 유리병에 넣고 뚜껑을 닫아두면 처음에는 뚜껑에 부딪히며 탈출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메뚜기는 뚜껑이 열려 있어도 딱 그 높이까지만 띱니다.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과 언론중재법은 우리 국민은 이 유리병 속에 가두는 뚜껑과 같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보의 높이를 국가가 정해주고 그 이상을 보려고 하면 가짜뉴스라는 몽둥이로 때려 눕히는 거죠. 결국 대다수의 국민은 병 속에 가두어 산소가 부족해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갈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병 밖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0.1%의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은 정보가 차단된 시장에서 가격이 왜곡될 때 어떤 자산이 진짜고 어떤 자산이 가짜인지 이미 다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들은 여러분이 뉴스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데 경제가 좋아진다는데 라며 안심하고 있을 때 조용히 자기들의 우량 자산을 정리해서 안전 자산으로 바꿔둘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완전히 붕괴해서 모든 게 헐값이 되었을 때 다시 나타나서 여러분을 위하는 척하며 부랴부랴 정책들을 만들어 피눈물이 섞인 자산들을 헐값에 쓸어 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보 통제가 가져오는 부의 재편, 즉 합법적인 재편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법안들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것이라면 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쪽이 아니라 정보를 가리는 쪽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진실은 단순합니다. 정보를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똑똑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국가가 주는 배급품에 만족하며 바보처럼 가짜 정보가 든 TV 화면만 보며 순종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오싹한 경제 구독자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7월 5일 이후 국내 포털이나 공중파 뉴스는 더 이상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외신을 직접 보거나 해외에 서버를 둔 투명한 경제 분석 매체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내 자산을 원화라는 가두리 양식장에서 탈출시켜야 합니다. 국가가 내 입을 막으려 할 때 우리는 더 큰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심각하게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규제라는 족쇄를 덕지덕지 채우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겁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그 화려한 명분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게 맞을까요? 베네수엘라라는 뻔히 보이는 실패한 교과서를 두고도 왜 똑같은 길을 가려 하는 걸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몰라서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모든 걸 알고도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이러는 걸까요? 하면 팔수록 제 머릿속에는 미스터리한 의문들로 가득합니다. 왜 경제에 활력을 죽이고 정보의 흐름을 막으며 국민의 자유를 뺏으려 하는 걸까요?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만드는 내내 제 마음속에는 거대한 현타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경제 유튜버로서 대한민국의 따끈한 경제 소식만 오직 팩트로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주한 대한민국의 현실은 단순히 경제 지표를 읽어드리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로 위태롭습니다. 저는 좌우 정치 이념엔 관심 없습니다. 오직 경제학적인 시각으로 사실관계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팩트와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저를 극우라고 부르는 댓글들이 여럿 있더군요. 이제는 정부의 정책에 비판하는 목소리만 내도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좋습니다. 만약 팩트를 말하는 게 극우라면 저는 기꺼이 극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거짓 선동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속이는 게 좌파라면 저는 그런 세력을 경멸하고 증오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예절과 기본 상식을 배워왔습니다. 진실은 정이고 거짓은 악이다 라고 말이죠. 이런 작은 기본을 지키는 게 극우라면 저는 그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7월 5일 이후 대한민국은 정보부도 상태에 빠지며 자산 가치의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 둘째, 언론중재법은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정보통신망법은 여러분의 입을 막아 각자 도생을 방해한다. 셋째, 따라서 지금 당장 원화 자산에서 탈출해 검열 불가능한 글로벌 실물 자산으로 대비해야 한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일 당장 인터넷이 끊기고 모든 정보가 멈춘다면 당신은 무엇으로 소중한 가족을 지키겠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움직여야만 다가올 7월 5일의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이 위험한 진실을 멈추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소중한 지인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오싹한 지원군과 오싹한 소호대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채널이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걱정하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는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날카로운 진실을 파헤치는 힘을 얻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자유로운 정보가 흐르고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는 나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통장은 정보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용기가 지키는 겁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싹한 경제였습니다.